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은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게끔 그런 진화적 적응 과정을 다 거친 거죠. 근데 현대인의 삶은 겨울에도 아파트에서 속옷바람으로 덥다 그러고 아이스크림 먹고, 우리 몸 안에 겨울이 됐다고 해서 방어 태세를 갖췄던 면역 체계가 겨울인데 내가 뭐 방어할 게 별로 없네, 이런 혼란스러움을 겪지 않을까. 교수님, 우리는 이 사계절이 있는데 이 계절이 뭐 면역 체계나 유전자 발현에서나 이런 영향을 실제 계절이 미치나요? 당연히 미치겠죠. 그 오랫동안 살았던 지구의 모든 생물들은 계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질문은, 그러면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하고 온대지방이나 약간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진화적 적응 메커니즘이 다른 거냐? 열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전혀 이런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건 또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는 계절 그러면 사계절 다 생각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계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처럼 열대에서 오래 살아본 사람은 열대의 계절을 알죠. 열대의 계절은 건기와 우기, 비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시기와 비가 멈춘 시기, 둘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대에 사는 생물들은 그 두 계절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고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지방에 사는 동식물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에 걸친 변화에 유전적으로 적응해서 살고 있는 거죠. 더 재밌는 건 철새들일 것 같아요. 그 오랜 세월 철새는 계절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이동을 아예 해가지고 자기가 견뎌낼 수 있는 그 환경 조건에 가서 살고, 그리고 또 거기가 힘들어지면 또 이동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철새였는데 지금 텃새로 슬금슬금 바뀌는 새들이 있거든요. 다 웬만하면 어디에 살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종류가 좀 다를 뿐이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은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게끔 그런 진화적 적응 과정을 다 거친 거죠. 여름하고 겨울하고 확실히 우리 몸은 온도나 습도나 이런 거를 대응하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온도가 낮아져야 더 활성화되니까, 우리 몸은 이제 가을이 되기 시작하면 벌써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항체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너무 심해지면 자기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르죠. 루푸스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현대인이 겪는 질병의 절대 다수가 자가면역 질환. 조선시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명으로 만든 옷을 그래도 겹겹이 입어서 겨울을 나는, 그게 대부분이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여름에 입던 삼배 옷을 여러 겹으로 입어가지고, 삼배는 워낙 구멍이 숭숭한 옷이다 보니까 바람이 막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겨울이 되면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인의 삶은 겨울에도 아파트에서 속옷바람으로 덥다 그러고 아이스크림 먹고 뭐 이런 생활을 하게 되니, 우리 몸 안에 겨울이 됐다고 해서 방어 태세를 갖췄던 그 면역 체계가 겨울인데 쓸모가 없네, 내가 뭐 방어할 게 별로 없네, 뭐 이런 혼란스러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많으시던데요. 겨울만 되면 저 베트남이나 저런데 한 달, 2달 골프 여행이랍시고 다녀오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는 돈 정도 비행기표만 따로 마련할 수 있으면 따뜻한 데서 이렇게 지내고 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체력이 계절의 변화를 이겨내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지경에 이른 분들이라면 철새처럼 비행기 타고 환경이 그래도 극한 환경으로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좀 피했다가 오는 거 결코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연환경을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겨울에 예전만큼 지금 추운 게 아니거든요. 한 10몇 년 전, 20년 전에는 진짜 겨울에 춥다 그러면 그건 영하 한
17도, 18도 막 이랬을 때 춥다 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일기예보 하시는 분들이 영하 8도만 돼도 극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이래갖고 우리가 지금 옛날엔 뭐 그 정도 충분히 견디던 그것도 요즘은 너무 추운 날로 다들 인식하게끔 그렇게 자꾸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기온이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은 겨울이 그렇게 크게 춥지는 않아요. 근데 딱 두 가지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벌어지고는 있는데요. 이상기후 현상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제트기류의 이 흐름이 자꾸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트기류가 한겨울에 흐름이 너무 크게 출렁거리다 보면 그 추운 한대의 공기덩어리가 제트기류가 남하하는 바람에 갑자기 한 2, 3일 무지하게 추운 때들이 이렇게 지난 몇 겨울을 보면 있잖아요. 그냥 아주 되게 추운 날이 한 며칠 정도 있는 게 최근에 겨울에 보면 그렇게 지나가고 나머지 날들은 야, 겨울인데 뭐 이렇게 훈훈하냐 뭐 이럴 정도로 대체로는 온화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며칠간이라도 추운 거는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짝 추운 날이 며칠은 있어야 해충 알들이 상당 부분 죽거든요. 그것조차 안 하면 그 다음 해에 농사 짓는 분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하실 거예요. 봄, 여름에 살충제를 어마어마하게 뿜어대야 그거를 만회할 수 있을 테니까 결코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평소에는 옛날 겨울보다 조금 온화한 겨울이 이제 계속 앞으로 이어질 텐데요. 그 정도 되더라도 겨울에 한 두어 차례는 한 며칠 정도씩 쌩하고 추운 날들이 좀 있는 게 그게 아마 자연 생태계와 우리의 관계 차원에서 보면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오래도록 적응해온 우리 조상님들의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이제부터는 겨울이 별로 춥지도 않고 온화한 겨울이 계속 그냥 이어진다? 괜찮을까? 겨울에 조금은 추위를 이렇게 경험하는 게 혹시 우리의 생리에 또 도움이 되는 오래도록 적응한 현상이니까 그런 건 없을까? 자연 생태계에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인간에게는 그런 게 없다?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약간 불편합니다. 추운 겨울날을 그래도 남은 며칠이라도 겪는 게 건강에 어쩌면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진화학자로서 어쩌면 우리가 지내온 우리의 삶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의심해 봅니다. 일본이 그 장수국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꽤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좀 따뜻한 나라에 있는 분들이 장수하고 이렇게 추운 계절적 요인을 가진 국가는 이렇게 장수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열대지방에 사는 분들은 과연 계절 변화가 그렇게 급격하지 않은 비교적 온화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이 아닐까? 그거 장담 못해요. 열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으로 단언할 수 있는데요. 건기하고 우기하고 무지무지 다릅니다. 겨울에 난방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도 습도 때문에 또 가습기도 켜고 뭐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습도의 변화라는 것도 우리 몸의 생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열대에서 우기 때는 제가 옛날에 고백했지만 제 몸에는 아직도 곰팡이가 자라고 있다고. 몸에 곰팡이가 자랄 정도로 매일같이 그냥 축축한 데서 있다가 건기가 되면 진짜 무지무지 건조하거든요. 그 변화도 온도 변화 못지않게 상당히 극심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외에 더 아마 정확한 이유라는 건 아무래도 열대는 온도가 그렇다 보니까 세균이 많죠. 바이러스는 좀 적더라도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음식이 자주 상하고 상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목숨을 잃는 거죠.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지금 제일 높은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평균 수명이 낮았던 시절에도 100세 넘게 사는 분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평균 수명이 낮았던 이유는 어려서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대개 보면 문명 세계들이 온대지방에 모여 있다 보니까 온대지방은 대개 의료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영아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게 아마 평균 수명을 올리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을 거고요. 물론 열대에도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열대에 있는 나라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열대에 가서 지내다 보면 제일 안 된 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뭐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벌거벗고 뛰어다니고 별로 깨끗하지 못한 물 마시고 뭐 이러고 지는 걸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어렸을 때 목숨을 잃는 그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 노인네가 돼서도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 그리고 온대 지방에 있는 이른바 선진국의 경우에는 노인들의 수명을 의료의 혜택으로 연장시켜주고 있는 그 부분이 또 굉장히 크니까 실제로 건강하게 사는 그 시기만 비교하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계절의 변화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만 너무 익숙해 있는데요. 스코틀랜드는 계절을 부르는 이름이 5개가 있답니다. 그 우리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른 봄, 늦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봄 그러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뭐 이럴 때를 우리가 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의 식물들은 사실은 어느 날 우리 눈에 새싹이 보이고 꽃이 피는 거지.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가 겨울이라고 부르는 그 상당 기간 동안에 그들은 이미 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 기간을 봄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봄이 둘이래요. 그 안 보이는 봄, 준비하는 봄, 이른 봄이 있고 진짜 우리가 봄인 줄 알고 있는 그 늦은 봄이 또 있고 그리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참 멋있는 표현이더라고요. 겨울의 눈 속에서도 눈 밑에서도 생명은 이미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른 봄에 눈을 비집고 꽃이 피잖아요. 그게 왜 꽃이 피느냐 하면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눈들이 녹아서 그게 어느 날 꽃이 필 무렵이면 고기만 이렇게 싹 녹아가지고 꽃 한 송이가 싹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계절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자연의 모든 생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건기, 우기 우리가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2토막, 4토막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온도, 변화하는 습도 이거에 아주 세밀하게 늘 적응하면서 진화했을 거라는 거죠. 계절 변화에 아무런 적응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약간의 변화에도 늘 우리 몸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우리 지구에 사는 생물들은 생명의 역사 내내 38억 년 내내 온도나 습도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에 늘 민감하게 적응하도록 모든 생물은 다 진화했겠죠.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예전 같으면 아마도 숲속에 우리가 그냥 늘 이주하고 다니던 시절에는 약간의 민감한 변화에도 반응하면서 또 장소를 옮기고 이러고 살았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집을 지어놓고 어디에 붙박이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보니까 기껏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변화가 뭉뚱그려서 1년에 한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은 늘 세밀한 환경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늘 적응하고 살고 있을 거라 생각입니다. 민감하게 오래도록 적응하도록 만들어진 우리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건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 변화에 잘 내 몸이 시간을 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는 게 건강 유지에 아무래도 좋겠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처음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무리 대륙성 기후라지만 어제 외투 입었던 미국 여학생들이 오늘 비키니 입고 잔디밭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야? 반팔하면 추워요. 근데 미국 아이들은 어제는 긴팔 했다가 오늘은 반바지 입고 그냥 나와요. 제 안 사람 친구들은 보면요. 어제 애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찾아가려고 그 다음날 이렇게 연락을 하면 쇼핑 갔대.
우리나라 산모들은 몇 날 며칠 평소에는 뭐 그렇게 썩 대접도 잘 못 받다가 애 낳고 나면 한동안은 뭐 집안에서 베비마마 수준의 대접을 받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본 제 주변의 제 친구들은 그냥 애 낳고 그 다음날 보면 바깥에 막 걸어 다녀요. 처음에는 굉장히 체력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지나면서는 결코 현명한 반응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뭐 평소에 늘 너무 지나치게 급격하게 내 그 주변 환경을 막 바꾸고 그러는 거는 결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늘 그냥 천천히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서서히 적응해 가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게 저는 오히려 현명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늘 하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겨울 한복판인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